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딱 거기까지만 안다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눈에도 좋은데 사실 당뇨에도 진짜 좋습니다. 저는 공복혈당 110을 통곡물, 견과류, 콩, 씨앗, 야채, 과일 기반의 자연식물식으로 음식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공복혈당의 110에서 90으로 낮춘 케이스인데 저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 같은 거 잘 안 믿거든요. 처음에는 블루베리 별로 기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음식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일쑤였죠. 다양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과학적인 논리 구조와 그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논문을 보게 됩니다. 매일 100g씩 블루베리를 2주 동안 먹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얼마나 혈당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주는 인슐린 감수성을 측정을 해봤을 때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20에서 30%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인슐린 감수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 약 먹고 인슐린 주사 맞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블루베리만 먹었을 뿐인데 혈당 관리를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게 연구로서 논문으로서 증명이 된 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코넬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100만원짜리 자연식물식 영양 강의도 듣고 자연식물식 기반으로 당뇨를 극복하신 분들의 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가 왜 당뇨에 좋은지 이유 3가지와 블루베리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렇게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위험한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블루베리를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높은 혈당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지금 혈당이 높으실 때는 혈당을 약으로서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이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블루베리가 당뇨의 최고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드시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면 혈당이 그대로인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음식 때문이에요. 혈당을 많이 그리고 빨리 오르는 음식을 먹어놨기 때문에 불이 다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소화기로 불이 끄든 소방처로 불이 끄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전날 노력해도 전날 먹은 음식이 혈당이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는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에 우리는 혈당 지수라고 표현해서 정리해놨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53 정도인데요. 간당간당하게 낮음에 석거리를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식후 혈당이 140, 16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성분 자체가 매우 적은 안전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을수록 혈당이 아무리 내가 높게 올리고 싶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저 이번에 다양한 논문들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종류가 많거든요. 항산화 성분에. 그 중에서 블루베리에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친구가 소화 속도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소화 효소가 나오는 속도를 조금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되는 속도가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이전에 80이었으면 소화 효소가 억제되기 때문에 한 60 정도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블루베리를 식전에 먼저 먹으면 혈당의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거인데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는 식물에 있는 유익한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화학장애를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우리 몸에 건강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죠. 항산화 성분을 안 먹는다고 우리 죽는 건 아니지만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원리 덕분에 안 먹어도 괜찮지만 먹으면 더 좋아지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MPK라는 친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혈당을 쓰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포도당이잖아요. 그 포도당을 쓸 때 그 포도당이 근육에서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AMPK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포도당을 잘 쓸 수밖에 없게끔 굉장히 자극제, 윤활유,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이것도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이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분이 만드는 효과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블루베리는 혈당이 적게 올리면서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한 게 블루베리에 가장 많이 있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이 안토시아닌이 사실은 베리류에 밖에 많이 없어요. 그리고 베리류 중에서 아사이베리나 크랜베리나 블랙베리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블루베리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그걸 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지? 뭐 예를 들자면 건강한 닭이 있다고 쳐요. 그거를 먹으면 좋대요. 근데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은데 다행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아주 쉽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딱 세 가지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생으로 드시면 돼요. 뭐 치킨, 다른 고기들처럼 그냥 복잡하게 조리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헹궈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맛이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자주 먹어요. 약간 점심에 밥 먹고 한 2, 3시쯤 저녁이 다가오는 그 사이 시점에서 배가 고플 때 블루베리 딱 먹어주면 아주 라이트한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샐러드에 토핑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샐러드를 먹다 보면 좀 질릴 때가 있어요. 정확히 질리기보다는 너무 건강한 맛이라서 추가적인 맛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전 영상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당뇨인한테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좀 맛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블루베리를 이렇게 한 50g 정도 넣어주면 이 샐러드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하게 먹던 걸 더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꿀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가 사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생일 수확하고 나서. 근데 그 이후가 되면 사실은 상하고 무르기 때문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생 블루베리는 다 냉동실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까지는 냉동실에 넣어도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특히 더운 여름날 집에 왔을 때 너무 덥잖아요. 시원하고 자학생활 땡기는데 그렇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혈당 덩어리니까 그때 한 스푼 퍼가지고 한 5분 정도 상온에 냅뒀다가 드시면 구운 아이스크림처럼 엄청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저는 여름에 자극적인 거 땡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3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시는 건 이거예요. 스무디가 좋긴 좋은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섬유질이 없으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요. 과일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섬유질이 없이 그 좋은 성분을 먹으면 과일도 어쨌든 달달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스무디로 먹게 되면 우리가 바나나도 넣고 블루베리 넣고 이것저것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좀 빨리 올리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맛은 당연히 있긴 한데 가끔씩 재미삼아 소량을 먹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를 매일 레시피로 먹기에는 혈당 너무 빨리 올려서 리스크가 있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거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샐러드입니다. 이제 바쁠 때 운전하면서 이렇게 도시락통에 야채랑 과일 싸가지고 넣는데 그때 블루베리 한 주먹 넣어가지고 먹으면 사실 뭐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냥 블루베리 한 움큼만 넣으면 어떤 샐러드를 먹든 그 샐러드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걱정하세요. 과일 이거 혈당 많이 올린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혈당에는 GI 지수가 있고 GL 지수가 있습니다. GI 지수는 아까 말한 혈당을 얼마만큼 빨리 올리냐고요. GL 지수는 혈당 부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혈당 영향에 얼마나 많이 미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수박인데요. 수박은 혈당 지수 좀 높은 편이에요.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박을 먹을 때 예외는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통, 2통씩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같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혈당에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혈당 부하는 수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양이 적으면 그게 실질적 몸에 혈당으로서 미친 영향이 적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처럼 과일이 달기는 하지만 그걸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먹는 게 아니고 즙을 짜서 먹는 게 아니라 생으로 섬유질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혈당 자체를 안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과일을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당에 미친 영향이 적다. 그리고 설령 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밖에서 탄산음료, 카페 음료, 과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처럼 먹는 게 아닌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주먹이에요. 보통 한 끼 식사 때 저는 이 기준을 사용하는데 밥 한 주먹, 단백질 한 주먹, 지방 한 주먹, 야채, 과일 한 주먹씩 이렇게만 총 5주먹이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불러요. 대충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만 먹으면 포만감도 차고 영양소도 균형 있게 잡으면서 건강하게 혈당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베리 좋은 거 알겠는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영상 보고 나면 좀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할지 모르니까 항상 골치 아프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다가 그냥 다 해먹지 하다가 어영부영해서 결국은 안 먹게 되고 생활습관의 변화도 못 만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많아요. 근데 또 너무 기준 많이 말씀드리면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햇빛의 양입니다. 일조량이라고 하죠. 결국은 식물이 식물답게 영양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달달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리는 다양한 게 필요하지만 핵심은 햇빛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해발 500m, 600m에서 농사 짓는 경우에는 이 산쪽이다 보니까 그림자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림자로 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좋은 공기도 잘한다고 하지만 햇빛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우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하우스 비닐 때문에 햇빛에 좋은 것들이 100%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을 식물답게 성장시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2가지 정도. 이 친구가 햇빛을 충분히 받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진 않은지 만약 자라고 있다면 야생에서 자란 노지에서 자란 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땅이 좋아야 돼요. 사실 이 식물이 크는 거는 햇빛을 통해서 쓰지만 그 양분은 땅에서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현대 농업은 수익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부분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건 다 가져올 수 있겠다 하지만 자연의 100% 완벽한 풍성한 좋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은 100% 얻기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간혹가다 보시면 비료를 굉장히 좋은 비료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과, 당근 그런 것들을 뿌려주고 막 유산균 넣고 막 좋은 균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단순히 화학적으로만 땅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성분으로 자연에 유익한 걸 넣어서 땅을 좋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시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도서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겁니다. 좋은 땅에서 자란 친구들은 맛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영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요. 거친 환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에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은 더러운 걸 좀 싫어합니다. 벌레를 되게 더러워하고 나쁜 거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배척하는 게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벌레는 중요합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벌레가 있고 해충이 있어야 식물이 강력해지려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식물이 강력해진다는 거는 해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고 우리가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말하는 황사성분조차도 식물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황사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너무 깔끔한 환경, 내가 사는 집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다는 관점에서는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힘들게 사셨다고 해봅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무농약,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100% 우리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귀찮아서 무농약 혹은 유기농을 사 먹습니다. 이렇게 잔류농약 걱정도 적고 땅에 대한 좋은 성분도 있기 때문에 걱정도 적기 때문에 하고요. 무농약 먹을 때도 있는데 무농약은 사실은 농약 맛이 화학비료는 그대로 쓰거든요. 가능하면 유기농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관법입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온보다는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유기농이면 얘가 거친 환경에서 커서 쉽게 상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 최대 10일까지는 살아남았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는 10일이 지나도 이 알맹이의 품질이나 맛이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기농 말고 일반 농약을 통해서 재배된 것들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먹기 직전에 소량으로 구매해서 즉시 먹는 게 좋고 물이 한번 닿고 나면 식물이 일종의 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씻어서 바로 씻은 건 바로바로 먹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루베리가 좀 많이 남았다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블루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는 항산 성분이 냉동실에 넣어놔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놔서 그거 그대로 아까 제가 그 블루베리 먹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생을 못 먹는 대신에 구슬 아이스크림 대체해도 되고, 샐러드 드실 때 샐러드 토핑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시원하게 아삭하게 씹히는 맛 때문에 맛을 더 돋궈줍니다. 네, 자, 이렇게 긴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게 그냥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빌딩처럼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뭘 먹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에 결정하는 건데,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막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음료 먹고 그런 식으로 골치 아픈 짓을 많이 참 했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린 나이 18살에 공복, 혈당, 백식 이렇게 찍힌 아주 나쁜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죠. 지금 반대로 음식을 가려고 나서부터는 예전하고보다 활력이 생겼어요. 덜 피곤하고, 이전에 피곤할 때에 비해서 피곤해도 더 에너지가 넘치고, 그 사람이 에너지가 맑아졌다고 할까요? 밝아졌다고 할까요? 제가 최근에 고기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여드름이 하나 나는데, 평상시에는 여드름이 거의 안 납니다. 제 피부 좀 까마긴 해도 피부가 되게 맑고 깔끔하거든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면서 같이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였으면 좋겠고요. 온 영상을 다 보셨는데 진짜 좋은 블루베리 한번 이제부터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댓글과 지금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는 기준에 적합한 것과 블루베리를 많이 먹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잔류농약이라는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